자, 여론조사로 이제 저희가 민심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홍매 하나 떴습니다. 예, 저희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홍매와 의전은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까지만 해드립니다. 네. 예, 게스트가 딱 두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해드린다는 얘기죠. 예, 해드리고 있고요. 예. 아, 막 속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예, 오늘 예. 막 대본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중간에 예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도 살펴는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이제 탄핵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도 조사를 안 했나요? 그때도? 예. 아, 그때도 안 직무 했고요. 정지가 되면 안 하죠. 근데 어제 데일리안의 의뢰로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국정 지지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자료가 예, 준비가 되시면 예, 저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예. 예, 해볼 건데요. 잠시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예, 연결을 좀 하고 예.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자료를 제가 일단 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공정인데요. 예, 여론조사 공정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였던 지난 9일에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긍정평가 17.5, 부정평가는 이제 80.1로 9일 기준으로는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조사죠. 최근 조사. 예, 여론조사 공정이 발표한 예, 저희가 국정 지지율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준비가 다 됐으면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예, 지금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를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일단 조사 결과를 궁금해하실 테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자료 보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긍정평가 17.5였는데요. 지난 22일에서 23일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1.5%로 나타났는데 우선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우리 김지호 대변인 예. 의견 먼저 듣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총평 뭐 결과부터 어떠한 듣겠습니다. 여론조사인지 어떤 질문 순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런 어떠한 이미지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예. 여론조사에서 많은 그런 민주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 그리고 중도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이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는 조금 그러한 그런 뭐 전화 면접 조사도 아니고 뭔가 좀 IDD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약간 그러한 보수 언론이 그 여론조사는 의뢰한 네. 그런 여론조사가 여태까지 예.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 예, 좀 예.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신뢰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부터 뭐 신뢰도까지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조사 결과에 예. 대해서 예, 우리 부대표님께서 지금 좀 나가고 있는 안내를 거네요, 화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나가고 있네요. 네. 지지한다가 31.5가 됐다라고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 물었느냐면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도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평가예요, 평가.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잘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항을 언론에서는 지지도라고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못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에서는 낮게 반영이 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뭐 지지하느냐라고 하면 쉽사리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내가 뭐 대선 때 이 사람을 찍었는데 지지했는데 갑자기 당장의 평가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지를 철회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 또 선호도 그러니까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라고 물으면은 그것도 평가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지도라고 했던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 얼마나 예.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묻는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데 보시면은 이게 갤럽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갤럽 겁니다. 예, 갤럽에서 하고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시죠. 자,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평가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지도라고 언론에서 나왔던 것을 접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10일 나왔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요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 이 진행한 조사에서 30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잡히고 있구나. 보수가 잡힌다. 예, 보수 성향이신 예.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평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가지고 기사를 대통령 지지도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잘못된 안 되죠. 기사죠. 예, 왜냐하면 예. 평가 문항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갤럽하고 또 다른 기관이죠. 예, 그렇죠. 갤럽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없고 조사 방법도 이거는 갤럽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좀 더 이제 국민 대표성이 좋은 전화 면접 조사였고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 ARS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뀌지가 않는 건데 이렇게 됐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조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300명,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00명 잡혔습니다. 200, 어허. 300대 200 정도 잡혔다고 보면요. 그러면 그 전에 갤럽은 어떻게 잡혔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하고 네, 갤럽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65분 가중 부여한 이후에 그다음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355분입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대표성이 좋은 조사에서 많이 좀 위축이 됐다. 예.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나는 진보다라고 응답을 좀 해주셨다. 이런 정도로 이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는데 지금 공정에서는 그와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중도가 400명 그리고 보수가 300, 진보가 되게 안 잡혔어요. 219명이니까 예. 많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정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잘못됐다.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비교하고 있다. 아. 문항도 다르고 그리고 조사 방식도 응답률도 다르고. 너무 낮습니다. 3.5%. 응답률은 3.5입니다. 예, 너무 저조하죠. 예, 예.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ARS 조사에서는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그런가? 고관여이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다수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210 몇 명이었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 갤럽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갤럽에서는 35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리얼미터를 한번 보시면 조금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리얼미터에서 이거 ARS 조사하지 않습니까? ARS 조사에서 그러면 폭등했다. 네. 대통령 지지도가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리얼미터에서도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폭등을 해야 맞는데요. 리얼미터 조사는 12월 3주차 조사이고요. NS경제신문 NS경제신문이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19일, 20일이니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입니다. 유무선 RDD ARS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물론 국민의힘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요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네. 오차 범위 이내에 존재합니다. 4% 포인트 올랐죠. 오차 범위는 이게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3.1% 포인트라 6%가 넘어가야 6.2가 넘어가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텐데요. 아직도 여전히 ARS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50%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의 변동으로서 횡보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29.7 두 정당의 격차가 아직도 20% 포인트. 정당의 격차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10% 초반, 11에서
30으로 음. 급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비교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께서 이제 통계적으로 좀 평가를 다르게 해서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일단 근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탄핵 이후에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고 지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자들의 논리 자체가 거의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궤변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좀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여론의 흐름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네. 이런 공작 정치를 해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순방을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네.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요것을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냥 김은혜 수석이 뭔가 거짓말을 해서 물타기를 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MBC를 탄압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이고 우기고 이러한 그냥 거짓말 공작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도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뭉개서 직무에 복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윤석열은 내란 수사와 탄핵 재판에 임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탄핵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권한대행도 내란 수사를 방치하고 탄핵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을 마치 뭐 중도가 외면한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남발하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 봐라. 뭐 제2의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정보 정말 그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제가 다른 건 다 인정 안 하는데 정말 괴벨스에 준하는 그러한 선전전에는 아주 능하다. 뚝심 있게 예. 아주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완성돼 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광화문에서 뭐 또 대규모 집회도 하고 마치 예.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예. 뭉쳐라. 윤석열은 살아있다. 윤석열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래서 오늘은 뭐 신뢰도가 있는 조사가 나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표님께 더 조사 결과를 분석을 여쭙진 않고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평론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여론의 흐름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탄핵 여론이 한 절반 되더라고요. 탄핵을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또 ARS 그것도 여론조 공정이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반 전화 면접으로 하면 이게 60이 넘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따지자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다지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국민분들이 상당한 규모다. 아무래도 지금 그 직무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과 모르겠습니다. 일심동체 한몸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아니라고 해야 좀 권한대행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동일시 그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여론에서 나옵니다. 요거거든요, 이거. 이게 이제 여론사 공정이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론사 공정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23, 24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ARS 조사입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 나오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반대가 40.5%예요. 찬성이 또 52.2입니다. 완전히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권한 대행 자체도 지금 불안해한다라는 뭐 다수 국민분들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그 권한 대행의 어떤 되게 상당히 제도적인 어떤 중립성 같은 것들을 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국민분들께. 그런데 그 제도적 중립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중립성이라는 게 이게 통하려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결과를 잘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임꺽정하고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립성이라는 게 말이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합의를 봐라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꾸준히 계속 어떤 안을 내고 있는 야당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여당에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건 야당이 양보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중립이 아닌 거죠. 여당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론에서도 봤듯이 한덕수 대통령 그 권한대행 총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국민분들이 기대가 오히려 약간 의구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금 양쪽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분들은 많이 좀 지금 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될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거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인 조사인데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2003년 작년보다 올해가 좋지 않은 해였다라고 77%가 이야기합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많이 어려웠던. 좋지 않은 해였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 경제 전망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지? 가정 경제 인식 지수에서 전망이 좋아졌어요. 이거 언제 조사했는지 잘 보실게요. 12월 3주에 전망이 좋아졌다라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조사했느냐? 12월 23일. 예.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조사했더니 가정 경제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재미있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의 12월 3주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가 여기 살림살이 전망이 네스코아가 마이너스 25였던 게 11월 달에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살림살이 전망이 마이너스 16. 약간 좋아졌어요. 이게 두 개의 조사가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 지금 기자회견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습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수괴의 직무 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 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합니다.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 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 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 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희망의 길을 거침없이 열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 뭐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만 믿고 내란을 진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불확실성을 끝내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 아까 보던 자료 마저 보고 또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멘트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아졌는데 네. 이게 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좋아지더라. 그렇죠. 그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아,
이거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국가 경제 전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또 좋아졌지 않습니까? 12월 3주에 탄핵 이후에. 탄핵 이후에 예.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방금 또 이재명 대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가 환율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여론이 그 이번 그 뭡니까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요 흐름 속에서 경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론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연말 연시 예. 그리고 곧 설 연휴가 옵니다. 그리고 곧 그 뭡니까 각급 학교들의 졸업이 1, 2월에 있고요. 예. 그리고 백투스쿨 시즌이라고 해서 학교를 가야 돼요. 봄이 오면. 요게 전부 다 직장인들이 가장들이 돈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연말 정산이 돌아옵니다. 예. 요 과정 속에서 경제 이슈를 누가 잡느냐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 가결 이후에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그런데 환율이라든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좋아지지 않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순간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란이라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가장 중요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발생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는 그 일까지 국민들의 힘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그럼 대한민국 좀 좋아지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이제 경제의 심리가 좋아졌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0일 정도 지금 비상기업 이후 기준으로 한 23일 정도 지금 지났는데 여전히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수습하기는커녕 본인들이 일을 다 싸질러 놓고 오히려 수습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사과, 반성, 수습 노력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아니 권한대행을 하면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안 해버리고 또 상설특검 임명 요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사실상 윤석열의 조기 복귀를 돕고 있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지금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또 탄핵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보수 언론이나 일각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탄핵하니까 자꾸 경제 나빠진다 또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또 바꿔버리는 이게 과연 전 어디까지 먹힐 것이냐 전 안 먹힌다고 보는데 아마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조기 복귀를 바라는 세력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좀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2월 14일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거 아닙니까? 그럼 승부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에 실패했으면 국가 반역자로서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 제가 한 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냥 경고 차원에서 한밤중에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그게 내란을 회착한 내란 수괴가 할 말입니까? 저는 이 지금 내란 수괴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반역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기득권으로 포장해서 대한민국 근저에서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말 국민들이 다 알았다. 이런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신 부분인 게 저도 제 자신한테 자문을 해볼 때 그럼 지금 내란 잔당 세력들의 뜻대로 윤석열 복귀시키고 이거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용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저한테 물어봐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봐도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로 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 끝날 일이지. 뭐 경제가 어려우니 뭐 한덕수 총리를 믿어야 된다느니 민주당이 뭐 힘을 쓴다니 이런 논리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뭐 심지어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윤상현 논리. 아니 어떤 걸 저한테 설명하고 주입을 시켜도 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 1분 1초도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보통 시민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들을 아예 밀어붙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내란 잔당들의 그냥
발로라고 봐야죠. 최후의 그러니까 바람까지.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중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봐서 한번 희망을 삼겠다 이런 건데 이미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참여한 탄핵안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12월 예. 14일 날. 그럼 승부가 끝난 거예요. 전 국민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내란이다. 국가 반역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뭔가 미련을 못 버리고 2차 내란, 3차 내란. 그래서 내란 잔당들은 온정을 베풀면 합니다.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온정적인 태도가 참극을 불러일으킨다고요. 큰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본보기 차원에서 정말 엄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요.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요. 그 국가 원수의 사면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그냥 정확하게 처벌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지 대한민국이 그럼 또 1950년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난 첫 번째 국가라는데 선진국 중에 예, 처음이랍니다. 예. 또 2차 쿠데타, 3차 쿠데타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하지 않으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단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떠들고 다녔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저는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내란을 놓고는 싹 지금 구별이 끝났거든요. 이거 여론에 이거 저는 그렇게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론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주 비정상이 유지된다면 여론은 어떻게 갈까요? 여론이 그렇죠.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마음을 돌린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국정 긍정률이 확 빠질 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되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여론분포가 같아져 아, 버렸거든요. 우리가 그거 한창 몇 달 동안 네,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그 어제도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전 국방장관 측에서 뭐 김용현. 예, 예.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단이.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건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날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이걸 장기화하겠다가 될 수가 있는데 장기화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국민적 불평과 되게 그런 게 심화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미국에서 신규 비자 발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출장 가셔야 되는 분들이 외국과의 이제 그 거래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다시 해서 지금 경제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저기 환율 말씀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 번의 아주 큰 환율과 관련해서 충격을 받은 게 저 뭡니까? 그 2008년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금융 위기 때 그때 예. 아주 크게 충격받았는데 그러면 그 수준으로 다 돌아가는 건가? 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휘청하게 될 텐데 음.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경제인들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와 같이 어떤 국민 그 정서와 민심에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다시 이게 뭐 정상화돼야 되는 그런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경제가 걱정인데 대한민국이 수출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여러 가지 그 환율의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이제 분담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 한 저는 끝없는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국민의힘과 또 그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의 좀 대우각성과 반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인교회 핫스팟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제가 9월 6일부터 달려와서 총 17번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 숫자는 다 셋이네. 다 셌습니다. 야. 너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영광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오마이 TV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연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윤상 팀장님과 우리 오마이 TV 제작진께서 저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해올 수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저의 그 진행에 또 미숙함을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지호 우리 선배님 네. 너무나도 제가 진심으로 아, 제가 많이 감사드린다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신인교회 핫스팟에 함께해주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우리 감사 박영식 드립니다. 박영식도 한마디 해야죠. 이따 오후에 만납니다. 이게 제가 뭐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 인사 겸해서 요 정도로 감사의 인사 꼭 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절벽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교회 핫스팟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